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중국어의 HSK 4급 전문가 오민경입니다. 우리 오늘 6월 10일 총평 강의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총평 전체 어땠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듣기는 난이도 중, 전체 영역이. 그 다음에 독해는 난이도 중상. 그리고 쓰기는요 중상인데 중상인 부분 어느 부분이 도드라지기 어려웠냐. 듣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지난달 5월 듣기 시험과 거의 비슷하게 무난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하지만 독해가 여러분 항상 지금까지 우리 6월이니까 6번의 시험이 있었는데 거의 독해 1부분, 2부분, 3부분의 수준은 거의 비슷했어요. 하지만 이번에 독해 제2부분이 어순별하는 문제가 접속사의 수준이 좀 높았고 평소에 나오지 않는 한두 문항 어려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헷갈렸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독해 제2부분 중상 정도 체크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쓰기는요. 당연히 오셈 프린트에서 다 나왔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걱정할 필요 없이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잘 보셨을 거라 생각되어지는데 일부분이 조금 어려운 문제, 생소한 문제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쓰기 부분은 또 중상 정도 체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상 정도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듣기 한번 보실까요? 역시 5월 시험과 동일하게 전형적인 문제 유형인 바꿔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어휘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휘 수준에 따라서 듣기는 어렵고 뭐 평이한 수준으로 결정되는데 이번에도 4급 시험에 자주 나오는 전형적인 4급 수준의 어휘들이 많이 활용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어려움 없이 잘 풀어내셨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주요 단어 및 표현에서 여러분 선생님이 지난달 총평 강의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꿔서 나오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바꿔서 나오는 어휘들 위주로 공부하십시오. 이번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여러분 한 5문항 안팎 정도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장소와 관계와 직업 등에 관련된 문제들이 꼭 많이는 안 나옵니다. 하지만 한 5문항에서 6문항 정도는 장소와 직업과 관계를 묻는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것에 정답을 좀 한번 넣어드려봤습니다. 자, 가구점이 나왔었어요. 가구 조금 생소할 수 있거든요. 외워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家具店,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좀 어려운 단어. 우리购物가 뭐예요, 여러분? 구매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쇼핑을 网上购物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购物, 지에는 쇼핑할 수 있는 거리. 쇼핑 거리 이런 것들이 우리 정답으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같은 반 친구. 이 친구가 물건을 자주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이 친구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동슈에 이런 거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전에 내가 기자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라고 해서 记者 이런 제시어들 동일하게 장소, 관계, 직업에 관련된 문제들이 꼭 나오니까 기본 베이스예요.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난이도 하에 속하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선생님이 지난달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듣기에는 반드시 무조건 나오는 부사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본래는 뭐뭐 하려고 했지만 뭐뭐 하다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첫 번째 제시어예요. 이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뭐뭐 하는 김에 순비엔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김에 뭐뭐 해달라. 당신 어디 간다면서요. 그래서 저에게 북경에 간다면서요. 북경에 가는 김에 저에게 가오야 좀 사다 주세요. 이런 제시어 나왔거든요. 순비엔 반드시 외워주셔야 될 4급 부사이고요. 그 다음에 또 듣기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그 사람의 수입이 최소한 4,000위안입니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최소한 들어가 볼게요. 至少 여러분 이번 쓰기 시험에 웨이다오 한 여자가 케이크를 들고 있었고 웨이다오 맛이 나왔습니다. 총평 강의가 중요한 이유는 지난달 5월 시험에 바꿔서 나온 표현으로서 웨이다오 부추어, 웨이다오 하오가 나왔다고 선생님이 분명하게 제시해 드렸습니다. 총평 강의는 이번 달엔 시험을 본 학원님들도 위한 강의지만 다음 달 혹은 다다음 달 시험을 앞으로 볼 학우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의들이 나오면 이런 至少가 나오면 다음 혹은 다다음 달에 至少가 어디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쓰기 파트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至少에 관련된 예문들을 꼭 하나 외워놓고 가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최소한도로.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 사람의 수입이 최소한도로 4,000위안이다. 최소한도로 至少 쓰기 파트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단어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또 우리 듣기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사가 있습니다. 항상 이런 말입니다. 시작. 总是 이런 제시어 나오기 때문에 꼭 외워주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이번 듣기 시험에서는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어요? 듣기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사나 그리고 회화상에서 자주 쓸 수 있는 문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문형은 바뀌지 않는 거겠죠? 이런 문형들을 꼭 외워놓으셨다가 듣기와 독해에 활용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는데 요즘 자주 언급되는 게 A 하면 할수록 B 하다. 제가 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들어드리는 예문인데요. 중국어 공부 배우면 배울수록 재밌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재밌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한번 해볼까요? 越学越有意思 이것처럼요. 이번에는 원래 기본급이 4,000위안인데 임무를 잘 완성하면 할수록 잘하면 할수록 월급이 수입이 높아집니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越好越高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越来越말 알지 越好越高 이 정도 越A, 越B라는 문형은 많이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외워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越好越高였어요. 자, 그 다음 우리 명사를 강조하는 심지어 A조차도 B 하나라는 문형도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난이도 상중에 해당하는 문형이기 때문에 리엔A 또 B까지 여러분 외워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리엔A 또 B가 듣게 들리려면 독해에서 리엔A 또 B가 나오는 문장들을 많이 풀어놓는 연습을 하셔야지만 듣기에도 연결해서 많이 듣는 연습을 하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리엔A 또 B가 나온 스크랩 내용들을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면서 자연스럽게 A조차도 B 하나라는 예문들을 활용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부사가 나오면 부사를 많이 우리는 동사와 형용사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부사를 많이 놓칠 수 있는데 이런 부사와 그리고 자주 나오는 문형들을 같이 숙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자주 출제되는 어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독해도 마찬가지고 쓰기도 마찬가지고 듣기 모든 전 영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요, 중국어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중국어를 공부하실 때 술목으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번에도 듣기에 동일하게 술목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기입하다 채우다 요즘 들어서 많이 나오는 제시어입니다. 티엔 그래서 TNBA도 가능하고요. 신청서를 작성하다라고 해서 TN 신칭비아까지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번 시험에는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 지문에는 두부를 우리 신청서를 작성하다라고 했지만 시험에는 한 장만 여러분께서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작성하십시오라는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일치함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TN 신칭비아까지 기억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잡지를 붙이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杂志 잡지를 붙이다. 그래서 그가 샤오장에게 각각 작가들에게 잡지를 붙이도록 시켰다. 네. 그가 그 샤오장에게 주소와聯繫 방식, 전화번호를 주면서 그 작가들에게 잡지를 붙이도록 시켰거든요. 그래서 일치함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잡지를 붙이다, 지杂志. 오케이. 자, 세 번째는요. 그가 북경에 가는데 왜 가냐면요. 단성이. 여러분, 성이가 뭐예요? 장사, 다는 이야기하다, 논의하다, 사업을 이야기하다라고 기억해 보시면 되겠죠. 단성이 사업상 사업을 논의하러 북경에 가는 김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순비엘이 나왔고 그리고 그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갔다 오는 김에 북경에 가는 김에 베이징 가오야 좀 사다 주세요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왜 북경에 갑니까? 단성이 장사를 이야기하고 사업을 이야기하러 가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무조건 나오는 이름제 동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닦다, 차, 걸다, 꽈, 빨다, 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창문을 닦다, 한 남자의 구체적인 동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창문을 닦다 역시 술목의 형태로 외워주셔야 되겠죠. 차,窗户, 차,窗户, 차,窗户까지 나온 거 기억해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사람은 기자가 된 적이 있다라는 이 부분이 듣기 제1부분에 나왔었는데요. 네, 이 사람이 이전에 기자였습니다. 그 기자였을 때 다양한 경험을 쌓는 기회가 있어서 지금 일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런 어휘들이 좀 어려울 수 있고 사극 기본 필수 어휘라고 생각하시고 외워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제시어입니다. 쌓다, 축적하다, 경험을 쌓다, 积累经验, 积累经验, 积累经验까지 활용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사극 어휘죠. 인내심이 강하다, 耐心. 자, 그 다음 제시어는 여러분,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원하다, 应聘,
이잉핏 이거는 뭐 2016년부터 쭉 듣기 시험에 나오는 사급어휘라고 생각하시고 활용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여러분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내 핸드폰에 충전이 조금 전까지 100% 다 되어 있었는데 지금 40%밖에 남지 않았어. 여러분 퍼센테이지를 중국어로 어떻게 읽을까요? 기초가 약한 학우님들께서는 퍼센테이지를 중국어로 못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쌤이 일부러 넣어드렸습니다. 100%의 몇 프로에서 40%, 이번 시험에는 40이 나왔어요. 40%, 40%. 내가 조금 전에 충전이 다 되었었는데 지금 겨우 40%밖에 남지 않았어 라고 하니까 남자가 겨울에는 우리 충전 그게 빨리 닳아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떡하지, 내가 물건을 사고 나서 핸드폰으로 결제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남자가 걱정하지 마요. 내가 현금이 좀 있으니까 내 걸로 계산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려고 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즘 중국의 사람들이 핸드폰 결제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지금 중국에서의 현재 반영을 그대로 시험에 담아들인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꼭 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핸드폰으로 결제하다, 手机付款 이런 것들이 어디에 나올 수 있습니까? 다음 달에 독해 문제에 핸드폰으로 결제할 때 장점 등등의 다양한 독해 문제에 응용될 수 있으므로 이런 기본적인 어휘들을 같이 숙지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으로 결제하다, 핸드폰 결제, 手机付款.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 어떻게 읽어주신다고 여러분? 100%이라고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어휘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꼭 반드시 외워주셔야 될 어휘들만 선생님 선별적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단문 2개의 질문이 나오는 거에 한 여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배를 타고 여행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3가지의 이유를 대었거든요. 첫 번째, 배를 타고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두 번째, 배에서 보는 바깥 풍경은 거의 비슷하다. 세 번째, 바람이 많이 불 때 그 배의 움직임이 너무 크다. 자, 그럼 바람이 불 때 이 배는 어떻습니까? 船动得很厉害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심하다. 이런 제시어들까지 여러분께서 응용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최소한도로 선생님이 각 시험마다 한 10개 정도 서머리해 드리는데요. 중요한 어휘들 위주로. 그래서 이런 어휘들까지 외워놓으셨다가 각 다음 시험에 각각 영역에 또다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꼭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사급 시험에 자주 나오는, 듣기 시험에 자주 나오는 어휘들이 있습니다. 꼭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듣기 영역의 문제풀이 전략은요. 여러분 듣기 영역에서 쌤이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것은 다른 문제는 구체적인 장소, 시간, 관계 이런 것들은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아요. 대부분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구체적인 동작, 조금 전에 봤던 차, 초항우 이런 것들요. 아니면 두 번째는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들이 대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들은 2016년부터 급격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옛날 교재를 공부하시면 이렇게 문제에 반영된 새로운 출제 경향의 문제들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교재보다는 해커스 교재, 지금 모든 지금 출제 경향을 반영해드리고 있는 해커스 교재와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5회분 농 교재에 그대로의 이런 구체적인 상태와 동작, 상황에 관련된 문제들을 고스란히 담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와 굉장히 흡사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꼭 실전 모의고사 5회 모의고사를 통해서 그것들의 스크랩 내용을 통해서 뭐 잡는 연습하셔야 될까요? 주술목도 필요 없어요. 수업. 핵심 키워드를 잡는 연습들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5회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해커스의 우리 실전 모의고사와 해커스 교재를 통해서 듣기 연습들을 꾸준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꼭 점수로 합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듣기였어요. 자, 독해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렸겠지만 1부분과 2부분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요. 난이도가 높은 어려운 접속사들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다소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독해 영역에서 자주 나온 주요 단어 및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독해 우리 서술부분과 대화문에서는요. 다양한 품사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동사, 형용사, 명사뿐만 아니라 양사, 부사, 접속사까지 두루두루 다양하게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이 10개의 제시어는 무조건 암기해 보시고 여러분 다음 달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어휘들이 많기 때문에 꼭 정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사, 제때에 양 옆에 시계가 있고 제때란 제시어가 출제된 바 있거든요. 스위치 이 부분에서 외워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제때에 시작,
按时 외워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접속사 나옵니다. 여러분 접속사가 나왔다는 것은 그것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지시 설령 A라 하더라도 문장 제일 앞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서술문에서 빈칸 제일 문장의 빈칸이 문장 제일 앞에 있을 경우에 뭐만 넣어주면 되겠다? 지시만 넣어서 문장 만들어 보실 수 있었을 것이고 지시 쉼표 찍고 뭐와 호응할까요, 여러분? 예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빈칸이 문장 제일 앞에 있고 예가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뭐만 싹 넣어주시면 될까요? 지시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들어갑니다. 사급 필수어휘겠죠. 흥분하다,兴奋, 형용사였고요. 자, 네 번째, 자, 이것도 외워놓으십시오. 이렇게 독해 파트에서 나오면 마치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선. 다음 달에 이런 문제 나올 거야 라는 복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쓰기제 이 부분에 여러분 팔을 들거나 다리를 드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들다, 다이. 이름절 동사겠죠? 꼭 외우십시오. 이름절 동사는 전부 다 외우고 시험장에 합니다. 다이, 들다. 자, 난이도 하, 의사, 다이프. 여기까지가 서술문이었고요. 대화문 들어갑니다. 사급어휘, 상심하다, 상신. 여러분 이런 게 좀 어려웠을 건데 우리 해커스 교재 연습 문제에 있었어요. 형용사로서 직접적이다,直接이런 게 조금 난이도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특히라는 접속사가 있는데요. 위치 어딜까요? 주절 있고 종속절 문장 제일 앞에 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치 강조하는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시과 요치는 이 두 개의 빈칸의 위치만 보더라도 문제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여러분, 사극 기본 어휘겠죠. 해명하다, 해석하다, 제시. 제시라는 동사는 그 뒤에 명확하게 해명하다, 명확하게 해석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시, 칭추라는 형용사를 결과보로 자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도 제시, 칭추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 왕복을 나타낼 때 동양보어 뭐 있어요, 여러분? 탕. 자, 선생님 적중 하나 할게요. 탕이 나오면 이런 제시어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우리 독해 제1부분에 또 빈칸 채워 넣는 게 나올 수 있는데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흰백이 백자가 나올 수 있어요. 바이가 나오고 바이 그 다음에 뛰다 뭐 있어요? 파오 바이 파오러 이탕. 쌤 이거 뭔데요? 흰백이 백자 나오고 뛰다 한 번 왔다 갔다 뛰다 이거 뭡니까? 그럼 여기서 바이는 부사예요. 쓸데없이 헛수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쓸데없이 한번 뛰어왔다, 쓸데없이 헛수고하다란 말이겠죠. 그래서 바이 파울러 이탕 이렇게 빈칸 채워넣는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이탕이 나왔을 때 이렇게까지 같이 공부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헛수고하다, 쓸데없이 한번 다녀오다, 바이 파울러 이탕. 따라 한번 읽어볼게요. 바이 파울러 이탕. 바이 파울러 이탕까지 적용해 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쌤 나왔었어요? 그럼요. 2번이나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의 용법을 정확하게 알고 가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독해체 1부분 전부 다 나왔던 제시어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접속사의 위치를 정확하게 암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는요. 왜 독해체 이 부분이 좀 어려웠냐면 선생님이 그랬죠. 지난달에 무조건 나오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수이란 A, 但是B. 뭐 인외 A, 所以B. 이번에 나왔어요. 무엇을 위하여 왜일로도 나왔고요. 그래서 所以 앞뒤의 상반관계를 나타내는 부구어 나왔는데 여러분께 좀 놓치고 갈 수 있는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접속사가 또 나왔습니다. 기왕 A 한 바에 지란 A, 지우 B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거 여러분 이거 나왔어요. 우리 해커스 교재에 있어요. 비핵화는 여러분 뭐뭐라고 보지 마라. 뭐뭐지만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났냐면 나의 남동생이 예를 들면 오 교수님과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지아오리오 교류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두 사람은 대화에 공통점이 있어서 한참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비핵화는 사전적인 의미로 뭐뭐라고 보지 마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뭐뭐지만 문장 제일 앞에 들어가야 돼요.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한 문항에서 두 문항 정도는 좀 난해한 이런 지란 A, 지우 B 이런 것들 이런 두 개의 접속사의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 말이 맞죠? 비핵화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꼭 해커스 교재를 통해서 정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는요.
주제별로 다양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가 많이 나오냐면 중국의 도시, 이번에는 운남성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정도, 성도라는 도시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음식거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유행을 쫓는데 유행을 다 쫓는 것은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상황에 맞는 것들을 선택해내실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예문들은 독해제 3부분은 100%의 해커스 교재와 흡사한 문제들이 나오고 수준이 거의 비슷해요. 오히려 해커스 교재가 좀 더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한다면 실제 시험에 갔을 때 점수가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꼭 아시고 우리 해커스 교재 가지고 반복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전략 드리도록 할게요. 쌤이 그랬죠. 단기간에 제일 점수를 많이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독해 부분입니다. 어휘의 싸움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런 스킬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해커스 교재를 가지고 모의고사나 해커스 기본 교재를 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40분이라는 시간 내에 이런 40개의 문제들을 신속하게 풀어낼 수 있는지 시간 배분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고 항상 뭐 잡는 연습하셔야 될까요? 술어. 듣기에서도 술어. 독해에서도 술어 잡는 연습들을 끊임없이 해주셔야지만이 빨리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독해 전략이었어요. 자, 우리 쓰기 영역의 출제 경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여러분 쓰기는 중 정도였는데 이번에 쓰기 파트에서 쓰기제 1부분이 좀 많이 어려웠어요. 어떻게 어려웠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쓰기제 1부분에서는요. 6대 문장 성분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8문항 나왔어요. 6대 문장 성분이라는 것은 뭐죠, 여러분? 주, 술, 목 잡으시고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어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어를 꾸며줄 수 있는 부사어 들어갈 수 있고 항상 동작에 대한 결과는 수어 뒤에 들어간다. 보어. 이 6대 문장 성분에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이 출제되었고 자, 두 번째는 여러분 특수문형. 그렇죠. 첫 번째 뭐 나왔습니까? 모든 매달마다 나오는 받자 구문과 그리고 이번에 어려웠던 이유는 특수문형 중에 쉬더 강조 구문이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쉬더 강조 구문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대 문장 성분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틀리는 동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과하다. 차오고어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개사구가 결과보어. 결과보어는 동사 뒤에 동사나 형용사가 나오는 결과보어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개사구가 결과보어로 나오는 어휘들은 무조건 많이 틀리세요. 이런 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맞아요 쌤 차오고 나오는 거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착륙했다 치앙로짤 진짜 이거 모르겠더라고요.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을 것이고 그 다음에 쉬더 강조 구문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쓰기제 이 부분에 점수를 올릴 수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쳐드리고 설명해 드렸던 게 다 나왔어요. 어떤 그림이 나왔는지 조금 이따 선생님 문제를 통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주요 단어 및 표현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그랬죠. 첫 번째, 6대 문장 성분의 어순을 정확하게 숙지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제일 먼저 수로 잡으셔야 돼요. 이번에 뭐 나왔을까요? 쓰다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써야 된다? 너의 우리 종지에 정리한 것을 반드시 다시 정확하게 쓰다 이런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부사. 종신시에 그 앞에 뭐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부사가 들어가서 다시 쓰다 종신시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뭐가 아주 불만족스러워합니다. 헌부 많이 이게 나왔어요. 자, 근데 무엇에 대해서 수로 앞에 뭐 나왔습니까 여러분? 개사구 부사어 들어갔겠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이번에 주가 뭡니까? 임대한 빌린 방에 대해서 방을 아주 불만족스러워합니다. 이런 게 부사어로서 수로 앞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보세요. 다 부사어에 관련된 문제 나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선생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나왔어요? 비행기가 언제 착륙하다 이런 것들. 지앙루어짤 개사구가 수로 뒤에서 결과보어로 쓴 경우. 이런 걸 여러분께서 포인트 잡아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나왔습니까 여러분? 차오구어 초과하다. 여러분 차오구어는요 1년에 4번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요. 차오구어 뒤에는 항상 어떤 구조가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수량 구조가 나와야 돼요. 1m 5 50 그렇죠? 1m 50 이미 1m 50 신장에 키가 넘는 아동 이렇게 딱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 것이
명사를 꾸며주는 관용어로 쓰였다라고 기억하셔야 되겠죠. 超过1米5身高的儿童. 학생들이 여러분, 수험생들 이거 진짜 많이 틀렸을 거예요. 그래서 신장이 키가 1m 50이 넘는 아동은 전체 가격의 표를 사야만 합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超过1米5身高的儿童. 이런 부분을 처리 못해서 문제를 틀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超过라는 동사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6대 문장 성분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지금 네 문제나 정리해드리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특수문형의 어수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나오는 받자문, 그리고 뭐 빼자문, 그리고 랑을 사용한 연동문. 이번 듣기 시험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겸어문,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우리 조금 전에 나왔던 실더 강조구문, 비교문. 이런 특수문형에 대해서 정확한 어순을 이용하시고 활용하셔서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这箱, 여러분 시향은 뭐냐면 상자예요. 그래서 한 상자, 두 상자, 박스로 이루어진 명사들을 셀 때 시향이랑 양사가 들어가요. 그럼 당연히 그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명사 나와야 되겠죠. 바자구문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葡萄酒, 포도주. 근데 이 포도주가 한 상자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자, 빤이 뭐죠? 옮기다라는 동사. 바자구문에서는 구체적인 동작이 나오고 그대는 반드시 결과 성분이 나오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降落在 개사구가 수로 뒤에서 결과보호로 쓰였던 것처럼 빤따오도 개사구가 수로 뒤에서 결과보호로 쓰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은 주어를 찾았을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뭐가 생략된 경우? 주어가 생략된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주어가 생략됐어요. 만약에 주어를 넣는다면 이런 것들이 생략됐겠죠. 뭐뭐 해주세요. 누구 있어요, 여러분? 칭리. 이런 게 생략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 뭐 있습니까? 대상 강조 바 들어가야 되겠죠. 뭐 이 한 박스의 상자, 이 한 박스 상자에 포도주를, 그렇죠. 그래서 이 박스에 담겨져 있는 한 상자에 포도주를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바, 这台葡萄酒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동사 누구 있어요? 옮기다, 시작, 빤. 어디로 옮기라고요? 주방에 옮겨주세요.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빤다 하나의 단어. 주방을 뭐라고 할까요? 주방바까지 기억해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께서 만약에 설령 내가 판이라는 걸 몰라도 바가 있으니까 어디에다가 문장 제일 끝에 넣어준다. 어기조사이지 않습니까? 청류를 나타내는. 그래서 징리가 생략됐고 把这箱葡萄酒搬到厨房吧까지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도주를 한 상자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박스의 포도주를 주방으로 옮겨주십시오 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바자구문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실더 강조구문이 나왔는데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 그러면 실이 나오면 A는 B이다 실. 동사 실인지 실더 강조구문인지를 알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딱 단서가 있어요. 누가 했어요? 여러분 인치 불러 일으키다 야기하다가 나왔어요. 실 인치 더 나왔기 때문에 실 더 그 다음에 누구 나왔어요? 동사 나왔죠. 그럼 그 사이에 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까? 강조 내용 넣어주셔야 하는데 이 강조 내용이 사람이 아닌 경우는 굉장히 헷갈려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요 보세요. 요는 뭡니까 여러분? 그 뒤에 있는 동사의 행위자 주체를 강조한다 그랬어요. 그럼 동사 누구 있어요 여러분? 인치. 그러면 이 요 뒤에는 어떤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지만은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자, 주어 뒤에 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은 뭐다 여러분? 복수형 들어갈 수 있겠죠. 복수형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很多人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들어갈게요. 먼저 또 실자문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더 강조구문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뭐 할까요? 일으킨 것입니다. 야기한 것인 겁니다. 뭐로부터 야기된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는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담배를 피다 초우엔이 들어가야 되는지 커소가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침은 뭐로부터 야기되는 거예요? 기침은 담배로 인해서 야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를 강조할 때 여기 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초우엔. 이런 부분들을 정말 많이 틀리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쌤하고 스터디 안 하신 분들은 왜 틀리셨을 거예요. 이런 강의 들어본 적 없으신 분들은 이런 문제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틀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에서? 흡연으로부터 야기된 것이다. 뭐가 여러분? 기침이.
선생님 누누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거소하고 뭐가 초연이 전부 다 동사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전부 다 뭘로 쓰였어요 여러분? 명사로 쓰였다는 걸 알고 하셔야 되겠죠. 많은 사람의 기침이 하는데 그 많은 사람의 기침이 뭐로부터 야기된 것이다? 흡연으로부터 야기된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很多人咳嗽都是由抽烟引起的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의 기침이 뭐로부터 야기된 것이다? 흡연으로부터 야기된 것이다. 들어갑니다. 很多人咳嗽都是由抽烟引起的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받자 부분과 시험에 나오는 우리 시더 강조 부분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앞에 있는 네모난 문제 단어 조합해드렸고요. 지금 이거 10문제 중에 쌤 6문제나 마치 시험을 보는 것처럼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달 시험을 보는 학우님들께서는 꼭 이거 보시고 그 해당하는 단어들 꼭 외워보시고 이 문제가 과연 어떠한 문제인지 항상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석이 아닌, 해석은 20% 정도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주어진 제시어의 용법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알고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쓰기 제 1부분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번에 쓰기 제 2부분에서는요. 지난달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쓰기 제 2부분은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 똑같이 나왔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셈의 부가자료에서 거의 대부분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뭐가 나왔냐면 상자가 나왔어요. 허스. 그리고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 한 여자가 비닐봉지가 터져 있어요. 터지다 찢어지다 포가 나왔어요. 당연히 선생님 프린트에 있었겠죠. 그 다음에 한 아빠가 아이 앞에서 자전거를 고치고 있어요. 수리하다가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봐야 될 그런 그 문제들처럼 다 제시어들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허즈가 나옵니다. 상자. 근데 여러분 쌤이 뭐라고 그랬어요? 허즈가 나오면 허즈만 외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 허즈가 지난 해에는 다른 제시어로, 지지난 해에는 다른 제시어로 바꿔서 나오는 출제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허즈만 나온 것이 아니라 비다, 콩도 나왔고요. 가볍다, 칭이라는 제시어가 나옵니다. 이런 빈 상자가 있고 그러면 이 세 개의 제시어가 바꿔서 나오면 이 세 개를 활용할 수 있는 만능 예문을 오셈이 드린다는 거죠. 어떤 예문이 나올까요, 여러분? 이 상자는 빈 것입니다. 这个盒子是空的. 空的 뒤에는 상자가 생략됐겠죠? 명사화되었고 이 상자는 빈 것이에요. 읽어보세요. 这个盒子是空的. 그래서 가볍다, 수로 나와야 되겠죠? 很轻. 그런데 확실히 가볍다라고 해서 선생님의 어감은 확실히란 부사를 넣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사를 다양하게 외워놓으셨다가 활용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자가 빈 거라서 확실히 가볍습니다. 这个盒子是空的,确实很轻. 이런 정답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선생님이 지금 5년간 한 번도 시험을 빠뜨리지 않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나온 정답, 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자주 좋은 문장을 이렇게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노하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좋은 예문들을 외워놓으셨다가 활용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허스 가볍게 장문을 하고 나오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나오냐면 여러분 이거 필수 동사에 나오는데 그림은 처음 나왔어요. 인사다, 打招呼. 打招呼 이게 들어가야 돼요. 저는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打招呼가 나왔을 때는 打招呼만 외우면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 打招呼는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나와 그 상대방이 같이 인사할 수 있겠죠. 그럼 뭐 들어가야 될까요? 나는 누구누구와 인사하다. 跟 A 打招呼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오셈이 여러분한테 일반적으로 인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누구를 향하여 꽤 안 써요. 뭘 쓰냐면 시향이라는 개사를 써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개사가 나올 수 있어요. 당연히 듣기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打招呼가 나오면 이러한 개사를 활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와 인사를 합니다. 跟他打招呼. 아니면 그에게 인사를 합니다. 向 A 打招呼. 쌤 일부러 또 부사어의 어순까지 넣어드렸는데요. 부사어의 어순은 개사구 앞에 부사가 들어갈 수 있으므로 저는 자주 그와 인사를 합니다. 我经常跟他打招呼. 선생님 필수 프린츠에 있었어요. 필수 어휘 프린츠 동사 파체 打招呼 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그와 자주 인사를 합니다. 我经常跟他打招呼까지 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장 말고 한 여자가 케이크를 들고 있으면서 味道 여러분 이거 味道 어디에 나왔다고 그랬어요? 지난달 듣기에 나왔다겠죠?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味道不错 그냥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비닐봉투는 마치 터진 것 같다.
그가 이 자전거를 잘 수리했다 이런 등등의 좋은 예문을 완성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좋은 문장들을 평소에 많이 외워놓으십시오. 오쌤이 여러분들에게 기출문제 5년 동안 시험 보면서 분석하고 만들어 드린 그러한 스터디 자료를 통해서 100% 그 스터디 자료를 활용하셔서 다양한 문제를 푸는 훈련과 그 다음에 통문장을 좋은 예문을 외워놓으셨다가 이렇게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다른 제시어로 바꿔서 나왔다 하더라도 这个盒子是空的确实很轻은 항상 사용해 보실 수 있는 예문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2018년 6월 10일 총평 강의 여기까지 마무리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 기초에서부터 단기간의 HSK까지 2달 만에 마무리해 드릴 수 있어요. 이런 단기간에 마칠 수 있는 노하우는 이런 5년간, 다년간의 시험을 분석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모든 자료들을 기출문제로 만들어 드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 어떻게 HSK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잘 결정하시고 해커스에서 여러분들의 단기 합격을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평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시험 보신 모든 학우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